방어 능력이 필요한 미국에서는 일본 무기의 현대화를 상당히 반가워하면서 한국도 무기를 상당히 많이 사들이는데 거기에서 되도록이면 신무기 쪽으로 사들이는 게 낫겠죠. 뭐 재래무기 사들일 이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요새 에너지 문제인데요. 미국하고 북한이 과학 교류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이것이 2007년도 5월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북한에서 이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 핵 기술 개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무중성자 핵 반응으로 소규모 핵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때 방사선 피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핵 발전소 이것은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술을 가져다가 미국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13년 1월 달에 보면은 수소와 붕소를 가지고 핵 융합을 했는데 그 발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의 신생 벤처 기업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거의 북한하고 비슷한 발전기 개발을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은 핵융합 발전이고요. 무중성자 핵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인데 어떻게 북한의 기술하고 미국의 신생기업 기술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나왔을까? 둘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 수소붕소 핵융합 방식의 장점은 방사선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조가 간단하면서 아주 높은 효율을 갖고 또한 발전소의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바로 빌 게이츠가 언급한 발전소 소형화, 핵발전소 소형화를 해가지고 뭐 미국의 여러 군데에 만들겠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그거를 짓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북한의 이 방식을 가져다가 하면서 숟가락 얹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대북 압력은 요새 들어서 상당히 줄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그 VOA라든지 미국의 국방 정책에는 EJ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아시아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하고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북이 으르렁대는 게 자기한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 우익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그것을 그대로 채택해서 요즘도 그것을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상. 그래서 트럼프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속으로는 이렇게 북한의 기술 개발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가져다가 그걸 쓴다. 이런 상태면은 상당히 공조하는 겁니다. 기술 공조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출산 정책을 보면 병 주고 약 준다. 한마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출산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가족을 해체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소위 그 리베럴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유시민류의 진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 산다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방영을 하고
그 편집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거가 당연하지. 뭐 결혼 안 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30세 뭐 마렵에 가서 여자들은 짝을 구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또 남자들도 40대에도 짝을 못 찾는 그런 사람까지 많잖아요. 한국은.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동성연애 커플을 막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은 동성 커플인데 뉴질랜드에서 인공수정으로 같은 아빠의 아들, 딸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남자들 만나서 짝이뤄서 자식 낳고 살면 될 것을 그렇게 뭐 여자끼리 좋아하는 게 상당히 드물지 않겠어요, 이런 걸? 그런데 떡하니 이것을 기사화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라는 걸로 또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수개표하기 이런 건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는 하나의 상식으로 뉴스화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저는 그게 이상하고요. 둘째, 나 혼자 산다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보편 명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야, 상식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나 혼자 산다는 걸 생각이나 했습니까? 적어도 억지로 결혼을 했다든지 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머스트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혼자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편 명사화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출산율이 저하돼서 어떡하냐 나라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러면서 거기 돈을 또 많이 투자하려고 정치인들이 나서잖아요. 이게 넌센스죠. 한쪽은 병을 주고 한쪽은 약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정책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들의 사정이죠.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상식적인 것으로 상식선에서 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코땡땡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영국의 그 언론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보통 감기나 그다음에 폐렴으로 죽는 사망자가 코땡땡으로 죽는 사망자보다 10배나 많다. 이런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다고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 지금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들춰보면 코땡땡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보통 노인층에서는 폐렴으로 되게 많이 죽거든요.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폐렴이나 독감으로 죽는 게 10배나 많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오늘 날짜로 공항을 폐쇄하고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마치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물론 뭐 거기도 코땡땡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공항을 봉쇄를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항을 통과하려면 그 백신을 꼭 맞아라. 이래가지고 백신 맞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국제적인 패스포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해서 플랜했겠죠. 그래서 플랜데믹이라고 그럽니다. 팬데믹이 아니고 플랜데믹이라고 많이들 그래요. 그런데 왜 거짓말 하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보고 코땡땡으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10분의 1 정도.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의 언론들은 코땡땡 큰일 났어. 뭐 이래가지고 지금 공항을 봉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지 않는다. 그러면 더 강력한 팬데믹을 코땡땡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그게 저들의 플랜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것이죠. 똑바로 진실에 가깝게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매스컴을 장악한 것은 언제 그랬냐면 나치즘 시절에 가장 그 언론 봉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그 나치즘 시절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난 거고 그 당시에 가톨릭이 협업을 했고요. 그죠? 협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힘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뭐 CIA나 미국 부시 일가나 뭐 이런 쪽으로 이 미국 공화당 내에 있는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 세계가.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볼 때는 과거에 그런 통제된 사회였던 나치즘 시대에 그대로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매스컴 장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조선일보 대표적인 조선일보사와 중앙일보사에서 매스컴을 쥐고 지금 언론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40개국 중에서 40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데 이상한 것은 영국 신사라고 그러면서 왜 신사 뭐 젠틀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도덕적인 가치는 정직성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허위로 되고 뭐든지 뒤틀릴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세태를 보면은 가장 정직하지 않는 쪽이 영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쪽으로 가고 이제 친중화된 한국이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친중화 안 하면 친일 쪽으로 가겠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 동양사학과 중심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한국적이지 못한 역사학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세계를 완전히 수탈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언론계에서 몇 마디 하고 지나가는 그런 입 바른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조선일보사의 실제 경영자는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인드는 무엇인가? 그래야지 한국이 똑바로 가겠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싶어요. 그러다가 진짜 대한민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구도로 갔다가는. 왜냐하면 중국 중심 아니면 일본 중심이야. 그럼 한국은 어디로 갑니까? 공중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면요. 안녕히 계세요.